자, 삼각형의 넓이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24번인데요. 자, 이제 내저번에 관련된 문제인데 좀 여러분들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기하 배우는 친구들 또는 미적분을 배우는 친구들 내용 그런 형태에서 간혹가다 한 번씩 출연하는 문제니까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렇게 원이 있고요. 그 원의 바깥에 이렇게 삼각형이 있답니다. 삼각형 기준으로 보자면 삼각형 안에 원이 내접하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삼각형 밖에 원이 있으면 우리가 사인 법칙이었죠? 사인 법칙. 삼각형 안에 원이 있으면, 즉 내접 원에 관련된 문제는요, 삼각형의 넓이 문제입니다. 삼각형 넓이. 자, 예를 들어서 A, B, C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변을 스몰 a, 스몰 b, 스몰 c라고 합시다. 그리고요, 이 내접원의 해석을 하라고 할 텐데, 즉 내접원의 반지만 알면 되죠. 이 내접원의 반지 바로 여기에요. 여기 수직, 여기 수직, 여기 수직. 이게 지금 R입니다. 여기 R에, 여기 R. 자,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가 공식이라고 할게요. 이 삼각형의 넓이가 우리가 어떻게 구했었죠? 2분의 1. 그 다음에 A 곱하기 B 곱하기 sin C에 의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우리가 해석을 했었죠.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원하고 상관없이 중요한 겁니다. 원하고 상관없이 삼각형만 보고서 넓이를 계산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S를 이 원을 이용해서 우리가 넓이를 구할 생각이에요. 어떤 식으로 구할 거냐면 여기 이 삼각형 하나 생각할 때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삼각형 하나 생각할 때고요. 쪼갤 겁니다. 이게 세 조각 낼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삼각형 하나를 생각할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이 빨간색 삼각형은요. 빨간색 삼각형은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 R이죠. 자, 그 다음에 이 초록색 삼각형은요. 2분의 1 밑변 B 높이 R이죠. 이렇게. 그 다음 이 파란색 삼각형은 2분의 1 밑변 C 높이 R이죠. 이렇게요. 즉, 세 조각 낸 삼각형의 넓이가 전체 넓이하고 같다더라 라고 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이 내접원 문제를 해석할 생각이에요. 자, 어떻게 생각해도 좋냐면요. 이 내용을 잘 보면은 이 빨간색 삼각형을 그냥 가운데다 이렇게 표현했을 때 여기가 A고 여기가 R이죠. 그 다음에 이 초록색 삼각형을 이렇게 회전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초록색 삼각형 회전하게 되면 여기가 지금 B고 이런 식으로 여기가 R이 되죠. 그 다음에 이 파란색 삼각형은 이 왼쪽을 회전해본다고 치면 이렇게 생길 거예요. 여기가 C고요. 여기가 R일 겁니다. 즉, 이 원하고 상관없이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를 계산을 할 거예요. 주로 2분의 A sin C에 의해서 구하겠죠. 또는 밑변 높이가 바로 나와 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구했고요. 그 다음에 이 원을 이용해서 원의 반지름이죠. 원의 반지름을 이용해서 세 조각 낼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높이를 다 R로 공유하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즉, 얘를 좀 정리하면 2분의 1 R을 뒤로 끄집어내면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즉, 얘가 전체의 밑변이 되고요. 얘가 이 삼각형의 높이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한 삼각형의 넓이를 비교할 생각입니다. 라는 거예요. 즉, 정리하면 어떤 식으로도 우리 삼각형의 넓이를 계산할 거고요. 2분의 AB sin C로 보통 많이 계산하겠죠. 그 다음에 이 내접원의 반지를 이용해서 2분의 1 이 둘레가 바로 전체 밑변 역할을 할 겁니다. 삼각형의 둘레가 2분의 1 밑변 그 다음에 높이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한번 봅시다. 삼각형의 내접원의 반지름이, 자, 이 문제에서는요 주어진 정보가 삼각형의 내접원의 반지름이 지금 루트 3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변 길이 합이 20이라고 주어졌네요. 그죠? 그랬을 때 삼각형 넓이 구라고 했으니까 바로 그냥 여기는 넓이 S는요 여기서만 보면 되겠죠. 여기서만 2분의 1 세변의 둘레 곱하기 반지름, 내접원의 반지름에 의해서 넓이를 구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 문제를 이제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형태가 바로 1127번입니다. 1127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좀 참고를 해주세요. 1127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삼각형 ABC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5짜리, 여기가 7짜리, 여기가 8짜리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삼각형에 네저번의 반지름을 구하고 있어요. 네저번의 반지름. 이 삼각형에 네저번이 이렇게 있을 텐데 이것의 반지름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반지름. 자, 그러면 이 원하고 상관없이 이 삼각형 넓이 구할 거예요. 선생님이 굉장히 강조 많이 했었죠. 세 변의 둘레가 주어졌을 때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 넓이를 구하는 방법. 1116번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 네저번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봅시다. 자, 여기를 세타라고 볼게요. 그러면 우리 넓이는 2분의 1, 5 곱하기 7 곱하기 사인 세타에서 넓이를 구할 텐데요. 넓이를 구할 텐데 이 사인 세타가 나오기 위해서 사전적으로 배워보는 코사인 법칙이죠. 자, 그러면 코사인 법칙 먼저 쓸게요. 이 코사인 세타가 2 곱하기 5 곱하기 7분의 5의 제곱 더하기 7의 제곱 마이너스 8의 제곱 해서 이걸 계산하면 얼마 나올 까요? 7분의 1이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가 7분의 1이에요. 그럼 우리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다 합해서 1 나와야 되니까 사인 세타가 플러스 마이너스 7분의 루트 48, 즉 4 루트 3 이렇게 나올 텐데 사인 값이 음수가 나올 수 없죠. 사인 값은 삼각형 안에서는 다 양의 값만 나올 테니까요. 따라서 사인 세타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우리가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7 곱하기 7분의 4 루트 3에서 어떻게 구해주냐면 10루트 3이 나왔습니다. 10루트 3이. 자, 이제 이 삼각형을 5, 7, 8 이제 네저번의 반지름을 이용해서 세 조각을 낼 겁니다. 여기가 R, 여기도 R, 여기도 수직입니다. R이라고 한다면 이 삼각형이 쪼개지기를 얘 하나, 그 다음에 얘 하나, 그 다음에 얘 하나. 즉 얘를 다 초록색과 파란색을 펼치게 되면 넓이 S는 2분의 1 5하고 8하고 7이 전체의 밑변적을 하겠죠. 5 더하기 7 더하기 8 그리고 이 반지름 R이 높이 역할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네저번의 반지름을 이용해서 세 조각을 낸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같은 삼각형을 계산한 거예요. 이 결과를 서로 뭐한다? 같다더라 라는 겁니다. 따라서 R 값이 이제 구해지게 될 거예요. R 값은 지금 루트 3이 나오네요. 이렇게. 자, 하는 김에 외저번의 반지름만 구하면 좀 아쉬우니까 이거 외저번의 반지름도 한번 구할게요. 자, 외저번의 반지름 볼게요. 문제에서 요구한 상황은 아니지만 외저번까지 미리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그 뒤에 문제가 나오니까요. 자, 외저번 문제는 뭐라고요? 사인 법칙이라고요. 사인 법칙 그대로 쓸게요. 우리가 사인 세타분의 8은 사인 얼마분의 5는 그 다음에 사인 얼마분의 7은 사인 네모분의 여기 네모라고 합시다. 네모 여기 세모라고 할게요. 그게 바로 외저분의 반지름의 두 배일 것이죠. 그럼 우리가 아까 사인 세타 구해놨단 말이죠. 7분의 4 루트 3으로 여기가 7분의 4 루트 3으로 구해져 있으니까 얘와 얘의 비교해서 외저번의 반지름도 얻어지게 될 겁니다. 3분의 7 루트 3 이렇게 나오네요. 이 문제에서 요구하지 않았지만 그 뒤로 이제 외저번의 반지름도 요구하고 있으니까 자, 좀 같이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외저번의 반지름 문제는요, 삼각형의 넓이 문제다. 외저번의 반지름은요, 사인 법칙이다. 자, 그 내용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1134번입니다. 자, 평행사변형의 넓이 문제인데요. 일반적으로 한번 표현할게요. 이렇게 평행사변형이 A하고 여기 B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여기 세타라고 할게요. 이 평행사변의 넓이 구하래요. 그럼 평행사변은요, 이 대각선에 의해서 두 개가 서로 합동이죠. 그럼 결국 우리는 이것만 계산한 다음에 2분의 1 A 곱하기 B 곱하기 사인 세타에 의해서 우리가 이 삼각형 넓이 계산하겠죠. 그것의 두 배값 해서 결과적으로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A 곱하기 2분의 1이라고 이하고 약분되면서 A 곱하기 B 곱하기 사인 세타, 즉 두 변과 끼인각의 세타 값만 사인 값만 끼인각에 대한 사인 값만 곱하면 된다면, 즉 삼각형 넓이 두 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1134번 문제는요,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가 120번입니다. 그 다음에 150번이에요. 여기가 8이고요. 여기가 10입니다. 이것의 넓이 계산은 그냥 8 곱하기
10 곱하기 사인 150도 계산을 해 주시면 되겠죠. 8 곱하기 10 곱하기 사인 150도. 자, 그 다음에 1142번에 자, 그냥 일반적인 삼각형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삼각형 여기가 A, B, C, D 여기가 4고요. 여기가 8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30도고요. 여기 8, 그 다음에 2. 이 사각형의 전체 넓이를 계산하랍니다. 라는 거예요. 사각형이 뭐 어떤 특별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삼각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삼각형 두 개를 쪼개서 삼각형 넓이 구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삼각형은요, 바로 얻어지네요. 두 변 더 끼고 나왔으니까요. 요 삼각형 넓이 S1이라고 할게요. S1은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8 곱하기 사인 30도에서 나올 때고요. 사인 30도가 2분의 1이니까요. 여기 8 나오네요. S1은. 자, 그 다음에 이 삼각형이 문제인데, 자, 이 삼각형 계속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코사인 구하고요. 그것을 사인으로 바꾸고요. 그래서 2분의 1 AB 사인 세타에서 구해야 됩니다. 물론 이 문제는 이 삼각형, 이 빨간색 삼각형은 특별한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넓이를 조금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8, 여기 2라고 한다면 바로 여기 밑변을 놓고 여기 높이, 분명 여기가 2등분 되죠? 2등분. 그럼 여기가 1일 테고요. 그럼 피타고라 정리해서 여기가 8이고요. 여기 1이니까 피타고라 정리해서 여기 루트 63이 되면서 바로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 바로 편하게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 한에서는. 근데 만약 여기가 9라든지 즉 2등변 삼각형이 아니면 우리는 일반적인 방법에서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특별한 2등변 삼각형이 아니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여기를 세타라고 보겠습니다. 가장 긴 변에 대한 내역을 세타 보면 조금 더 계산이 편하니까요. 그러면 먼저 코사인 세타부터 볼게요. 자, 코사인 세타는요. 2, 8, 2분의 8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그 다음에 건너편의 제곱 이렇게 해서 계산이 좀 편해지네요. 코사인 세타 값이 지금 얼마나 나오냐면 코사인 세타가 8분의 1이 나오네요. 계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인 세타가요. 코사인 제곱과 사인 제곱 합하면 1 나와야 되니까 8분의 루트 63 나와야 되겠네요. 8분의 3루트 7인가요? 이렇게. 따라서 결국 이 놈의 넓이를 S2라고 한다면 S2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2 곱하기 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8분의 3루트 7이죠. 그래서 약분이 되면서 얘도 약분되네요. 즉 S2는 3루트 7이 나온답니다. 따라서 최종 전체적인 넓이는 8과 3루트 7의 합으로 표현이 되겠죠. 이 문제. 이것도 결국 뭐 이 삼각형은 어렵지 않게 나오고요. 이 삼각형 세 변의 둘레가 주어졌을 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 얘기하는 겁니다. 1145번이 좀 특이한 구조의 문제인데요. 아주 시험에 출제되는 빈도수가 높은 문제니까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각형이 있는데요. 뭐 어떤 사각형인지는 뭐 그냥 일반적으로 할게요. 그냥 대략 A, B, C, D 사각형이 A, B의 길이가 2고요. B, C의 길이가 2고요. C, D가 4고요. 그다음에 A, D가 6이랍니다. 이 두 개의 길이가 같다는 거는 좀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뭐 이 삼각형을 쪼개면 뭐 2등분 사각형이 나오긴 하지만 의미 없는 뭐 다를 수도 있으니까요. 일반적으로 볼게요. 이랬을 때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랍니다라는 거예요. 뭐 특별한 모양새의 사각형이 아니기 때문에 뭐 평행 사변형 같은 사각형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구하겠지만 특별한 모양새가 아니기 때문에 삼각형 두 개를 쪼갤 거예요. 자, 이렇게 쪼개도 좋고요. 이렇게 쪼개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쪼갤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에서 결정적인 힌트가 바로 뭐냐면 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라고 했습니다. 이 원에. 원이 좀 이상하네요. 자,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이런 식으로. 자, C를 좀 이렇게 그릴까요?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이런 식으로요. C, D. 자, 그래서 여기를 하나 다룰게요. 자,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특징이 마주보고 있는 각의 합이 180도죠. 그래서 여기를 B라고 볼까요? 세타로 볼까요? 세타로 놓을게요. 그럼 여기가 세타라고 한다면 여기는 180 마이너스 세타, 즉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쓸게요.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것의 넓이를 구하려면 이 세타에 대한 정보를 얻어내야 되겠죠. 그래야지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사인 세타에서 구할 테고요.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4 곱하기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에서 구할 테니까요. 여기를 S1이라고 하면 왼쪽 넓이를
S1이라고 한다면 여기를 S2라고 한다면 S1은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사인 세타에서 구할 테고요. 자, 그 다음에 S2라고 한다면 여기는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6 곱하기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에서 구할 겁니다. 저는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여기는 지울 수 있는 거겠죠. 즉 S2는 파이 마이너스 지우면요 세타고요. 이름 그대로 사인이고요. 부호도 파이 마이너스 2, 3분의 사인 양의 값이죠. 그래서 2분의 1 4 곱하기 6 곱하기 사인 세타. 결과적으로 우리는 세타에 대한 사인 값만 구할 수 있기만 하면 어쨌거나 이 넓이는 다 나오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 세타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생각할 거냐? 이 삼각형의 외접원. 자, 여기 보세요. 이 삼각형의 외접원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사인 법칙을 쓰려고 우리는 시도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제 해보면 사인 법칙으로는 결과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 사인 세타분에 얘가 있어야 되는데 얘가 안 나와 있으니까요. 사인 법칙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는 코사인 법칙밖에 지금 남아있는 방법에 선택지가 없는데 코사인 법칙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의 길이를 편의상 x라고 한번 둬볼게요. x 이 길이. 자, 그럼 여기서 코사인 법칙 쓰겠습니다. 여기서 코사인 법칙 쓰게 되면 x의 제곱은 2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2b 코사인 세타가 되고요. 자, 여기에서 코사인 법칙 쓰게 되면 x의 제곱은 4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4 곱하기 6 곱하기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죠. 자, 그럼 이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지울 수 있는 값도죠. 여기 세타고요. 이름 안 바뀝니다. 코사인. 근데 파이 마이너스가 2, 3분의 2, 3분의 코사인 부호가 바뀌죠. 음수죠. 그래서 여기가 부호가 바뀔 겁니다. 이렇게요. 2, 4, 6, 4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 이렇게요. 자, 그러면 얘와 얘를 이용해서 우리는 두 개를 연립을 하게 되면 이 코사인 세타의 정보가 나올 겁니다. 자, 요거 어차피 x는 의미 없으니까요. 우리가 밑에 식에서 위에 식을 뺄게요. 그럼 좌변은 0이고요. 우변은 여기가 얼마인가요? 16, 36, 52. 여기가 얼마죠? 52에서 8을 뺄 거니까 44인가요? 44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48 코사인 세타. 여기가 8 코사인 세타. 지금 56 코사인 세타. 여기서 여기 뺄 겁니다. 지금 56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네요. 따라서 결국은 이 코사인 세타가 얼마 나오냐면 56분의 44 이하가 56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14분의 11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코사인 세타하고 사인 세타의 제곱의 합은 1이니까 결국은 사인 세타가 얼마가 나올 거예요? 여기서 쓴 거는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라는 사실 쓸 겁니다. 자, 그럼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4분의 5루트 3 나올 텐데 어차피 사인 세타는 양의 값이니까요. 14분의 5루트 3이 나올 거예요. 사인 세타 좀 귀찮게 나오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세타의 정보를 얻어냈고요. 따라서 S1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사인 세타 14분의 5 루트 3이고요. 그 다음에 S2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6 곱하기 사인 세타 즉 14분의 5 루트 3에 의해서 최종 S1과 S2의 합에 의해서 결과물이 얻어지게 될 겁니다. 좀 중요한 문제니까 좀 어렵더라도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라요. 자, 1146번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공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문제냐면 어떤 사각형이 존재하는데요. 그냥 일반적인 사각형입니다. 뭐 평행사변은 아니고요. 일반적인 사각형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제시되어 있냐면 이 대각선의 길이가 제시되어 있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L이라고 할게요. L. 그 다음에 이 대각선 여기 M이라고 할게요. M. 그리고 이 대각선의 교각, 뭐 여기가 됐든 여기가 됐든 상관없습니다. 여기라고 할게요. 요렇게 이 세타가 넣었을 때 이 사각형의 넓이, 즉 대각선의 정보가 주어진 사각형의 넓이의 최종 결과물은 2분의 1 L 곱하기 M 곱하기 사인 세타에 의해서 나온다더라라는 거예요.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삼각형 넓이 공식하고 거의 비슷하죠. 대신에 대각선 두 개입니다. 대각선 두 개. 자, 그럼 얘가 어떻게 해서 유도가 되느냐? 우리가 이 파란색 대각선과 평행한 선을 이 꼭지점에서 그리고 이 꼭지점에서만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평행선이에요. 그 다음에 이 빨간색 대각선과 평행하는 선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러면 이 큰 사각형은 빨간색 부위가 평행이고요. 파란색 부위가 평행이니까 평행사변형이 될 겁니다. 평행사변형. 그리고 이 길이가 M이고요. 그 다음에 이 길이가 L일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세타라고 한다면 여기도 세타고요. 여기도 세타. 여기도 세타가 되겠죠. 네, 세타. 이것도 평행사변형이니까요. 마주보는 다 같을 겁니다. 자, L을 여기다 끝날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 큰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어떻게 보였죠? 큰 평행사변형의 넓이.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m 곱하기 l 곱하기 m 곱하기 B인가 사인 세타 이렇게 됐었죠. 이게 바로 큰 평행사변의 넓이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 합동이죠. 얘도 평행사변이니까요. 그 다음에 얘 두 개도 합동입니다. 얘 두 개도 합동이고요. 얘 두 개도 합동이네요. 그럼 결국은 이 안에 있는 사각형은 전체 평행사변형의 절반이 될 겁니다. 이것의 2분의 1배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공식이 나왔다는 모양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그 문제 한번 풀어보면 1146번은 사각형이 A, B, C, D가 주어져 있는데 한 대각선이 지금 10입니다. 여기가 10이라고 할게요. 그럼 한 대각선은 14입니다. 여기를 14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끼인 각이 120도랍니다. 120도 이렇게요. 따라서 이 사각형의 넓이는요. 마치 얘가 삼각형의 두 이웃하는 변인 것처럼 2분의 1, 10 곱하기 14 곱하기 사인 120도에 의해서 결과가 얻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번 강의에서 주된 내용은 삼각형의 매저번이 주어진 정보, 매저번의 정보를 물어볼 때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의 넓이, 그 다음에 대각선이 주어진 이 일반 사각형의 넓이, 내용이 이제 공식화되어서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걸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삼각형 응용편이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그 다음에 삼각형 넓이 편에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그 내용이 주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한참 이 삼각함수가 끝나면 다른 내용 계속 공부하다가 어느 순간에 다시 삼각함수의 공부가 복습이 돼야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다시 한번 강의를 리뷰하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복습하는 내용을, 복습하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될 겁니다. 지금 당장 영상 끝내고 정보를, 지식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고요. 나중에 분명히 복습을 해야 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삼각함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